서울 강남구의 한 고급 호텔 파티룸에는 화려한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철민 회장의 70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파티가 한창이었죠. 수백 명의 하객들이 모여 건배를 올리고 있었고 테이블마다 놓인 붉은 장미와 하얀 백합이 파티장을 더욱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오미정은 남편 강철민의 곁에서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하객들의 인사를 받고 있었어요. 그녀가 입은 진한 남색 드레스는 단정했지만 주변 사람들의 화려한 의상과 비교하면 소박해 보였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겨우 6개월, 아직도 이런 자리가 낯설기만 했어요. 아버지, 축하드립니다. 강태석이 아버지에게 다가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42살의 그는 명품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어딘지 모르게 차가운 기색이 서려 있었어요. 그의 시선이 오미정에게 향할 때마다 불편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빠, 정말 멋진 파티네요. 강유라도 아버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40살의 그녀는 화려한 빨간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목과 손목에는 값비싼 보석들이 반짝였어요. 하지만 그녀 역시 오미정을 볼 때마다 시선을 피하며 어색한 미소만 지었습니다. 강철민 회장은 자식들의 인사를 받으며 기뻐했지만 한편으로는 무언가 아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의 눈에는 오미정을 향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자식들이 반대했던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오미정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었거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강철민이 마이크를 잡고 일어섰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 생일을 축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특히 그가 오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 아내 오미정과 함께하는 첫 번째 생일이라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치는 가운데 오미정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며칠 전부터 계속 속이 메스꺼웠고 오늘따라 유독 몸이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여보, 괜찮아요? 강철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조금 어지러울 뿐이에요. 오미정이 억지로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말을 마치자마자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몸이 휘청거리기 시작했어요. 미정아. 강철민의 외침과 함께 오미정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파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사람들이 몰려들어 웅성거렸어요. 구급차를 불러요. 강철민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그는 오미정을 안고 있었고 그녀의 차가워진 손을 꼭 잡았어요. 강태석과 강유라는 약간 떨어진 곳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에는 걱정보다는 복잡한 감정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의 하얀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어요. 강철민은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듯 오미정의 회복을 빌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강태석과 강유라가 말없이 서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전혀 다른 생각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강철민님 보호자시죠? 의사가 나타났습니다. 환자분 의식은 회복했고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다만 뭐예요? 제 아내가 어떻게 된 건가요? 강철민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축하드립니다. 부인께서 임신하셨습니다. 임신 초기라 몸이 예민해서 쓰러지신 것 같아요. 강철민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임신이라고요? 정말인가요? 네, 확실합니다. 대략 6주 정도로 추정됩니다. 뒤에 서 있던 강태석과 강유라의 얼굴은 순간 일그러졌어요. 이미 재산 상속에서 밀려난 상황에서 새로운 혈육까지 생긴다면 그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병실로 들어간 강철민은 침대에 누워있는 오미정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미정아, 정말 고생 많았어요. 우리에게 이런 기쁜 소식을 안겨줘서 고마워요. 오미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이 나이에 아이를 가져도 될까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아이예요. 얼마나 축복받은 일인데. 강철민이 그녀의 이마에 입맞춤했습니다. 문 밖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강태석과 강유라는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무언의 소통이 오간 후 그들은 조용히 병원을 떠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이야기는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강철민은 돌아가신 아내의 산소를 찾아 성북구의 한 공동묘지에 자주 다녔어요. 묘지 입구 근처에 있는 작은 꽃집 미정의 화원에서 늘 국화와 백합을 사곤 했죠. 처음에는 그저 꽃을 사러 가는 곳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꽃집 주인 오미정에게 마음이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미정은 38살의 여인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소녀 같은 순수함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작은 체구의 단정한 옷차림, 그리고 언제나 밝은 미소를 잃지 않는 모습이 강철민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그녀가 꽃을 다루는 모습을 보면 마치 꽃들과 대화하는 것처럼 정성스럽고 애정이 넘쳤어요. 어머님께 드릴 꽃이시죠? 오미정이 환한 미소로 묻곤 했습니다. 오늘은 하얀 국화가 특히 예뻐요. 어머님께서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강철민은 그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아내를 떠나보낸 후 느꼈던 공허함과 외로움이 오미정 앞에서는 조금씩 사라져갔습니다. 어느 날 강철민이 평소처럼 꽃집을 찾았을 때 오미정의 얼굴이 많이 어두워져 있었어요. 눈가가 붓기도 했고 평소의 밝은 미소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뭔가 기운이 없어 보이시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강철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미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억지로 미소 지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오늘은 어떤 꽃을 찾으세요? 하지만 그 순간 꽃집 문이 갑자기 열리며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오미정 씨,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오늘까지 2천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어요. 오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정말 곧 갚을 수 있어요. 벌써 석 달째 같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남자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고는 꽃집을 나갔습니다. 강철민은 그 상황을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밝은 모습을 보여준 오미정이 안쓰럽기만 했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어요. 강철민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오미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죄송해요. 손님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서 2천만 원이라고 했죠? 강철민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네. 그건. 오미정이 당황해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강철민의 말에 오미정은 깜짝 놀랐어요. 안 돼요. 그럴 수는 없어요. 저희가 얼마나 알고 지낸 사이라고. 오미정이 손을 저으며 사양했습니다. 저도 이유가 있어요. 강철민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 꽃집에 오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거든요. 아내를 잃고 너무 외로웠는데 미정 씨 덕분에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어요. 오미정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강철민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세요. 오미정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진심이에요.
저는 이미 미정 씨를 사랑하고 있어요. 나이 차이는 있지만 진심으로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오미정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첫사랑에게 사기당한 후 더 이상 사랑을 믿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그녀였지만 강철민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어요. 시간을 주세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물론이에요.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빚 문제는 제가 먼저 해결해 드릴게요. 조건 없이요. 며칠 후 오미정은 강철민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랑보다는 감사함이 더 컸지만 그의 따뜻함과 진심을 거부할 수 없었어요. 무엇보다 더 이상 빚에 쫓기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기 힘들었습니다. 결혼식은 소규모로 치렀어요. 강철민의 지인들과 오미정의 몇 안 되는 친구들만 참석했습니다. 강태석과 강유라는 형식적으로만 참석했을 뿐 내내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축하합니다, 아버지. 강태석이 딱딱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고마워, 태석아. 강철민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지만 강태석은 즉시 몸을 뺐어요. 강유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새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그녀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오미정은 이런 분위기를 느끼며 마음이 무거웠지만 강철민 앞에서는 티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이미 자식들 때문에 충분히 마음고생을 하고 있었거든요. 신혼집은 강남구의 고급 아파트였어요. 넓은 거실과 큰 창문, 그리고 아름다운 한강뷰까지 갖춘 곳이었습니다. 오미정에게는 꿈 같은 공간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이런 곳에 있어도 되는지 의문이 들기도 했어요. 여보, 편하게 지내세요. 이제 당신의 집이에요. 강철민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꿈 같아요. 오미정이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강철민과의 결혼 생활은 생각보다 평온했어요. 그는 나이에 비해 젊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오미정을 향한 애정도 진심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하고 저녁에는 드라마를 함께 보며 소소한 행복을 나눴어요. 하지만 강태석과 강유라의 견제는 점점 노골적이 되어갔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는 오미정을 철저히 무시했고 때로는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어요. 아버지, 새어머니 때문에 회사 주변에서 소문이 안 좋아요. 강태석이 어느 날 아버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무슨 소문? 강철민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젊은 여자가 돈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소문이에요. 아버지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입 조심해. 강철민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미정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아버지는 너무 순진하세요. 세상에는 나쁜 여자들이 많아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오미정은 점점 위축되어 갔어요. 강철민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지만 혼자 있을 때면 과연 자신이 이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오미정이 임신했다는 소식은 가족 간의 갈등을 더욱 증폭시켰어요. 강태석과 강유라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강유라가 오빠에게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이까지 생기면 완전히 끝이야.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해. 강태석이 이를 갈며 답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저 여자의 과거를 파헤쳐보자. 분명 뭔가 나올 거야. 강태석은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오미정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그가 원하던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최진우라는 남자요. 탐정이 보고서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여자의 첫사랑이면서 사기를 친 남자예요. 지금은 경기도 어디선가 허름하게 살고 있더군요. 강태석의 입가에 음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연락처를 구할 수 있어? 물론이죠. 며칠 후
최진우는 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서 강태석을 만났습니다. 39살의 그는 한때 잘생긴 외모로 여자들을 홀렸지만 지금은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낡은 옷에 상한 구두, 그리고 수염을 제대로 깎지 않은 얼굴이 그의 현재 처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오미정을 아시는군요. 강태석이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최진우의 눈빛이 변했어요. 그 여자를 왜 찾는 거죠? 제 새어머니거든요. 그런데 좀 문제가 있어서. 새어머니라고요? 최진우가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강철민 회장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과 결혼했어요. 최진우의 눈에 탐욕스러운 빛이 스쳤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뭘 원하는 건가요? 간단해요. 그 여자를 흔들어 놓으면 돼요. 돈은 넉넉히 줄게요. 얼마나? 일단 5천만 원. 성공하면 더 줄 수도 있고요. 최진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접근하죠? 그건 알아서 하세요. 중요한 건 그 여자가 금전적 목적으로 우리 아버지에게 접근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오미정이 그런 여자가 아닌데. 최진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런 소리 할 처지인가요? 강태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5천만 원이면 당분간 여유롭게 살 수 있을 텐데. 최진우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지금의 가난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오미정은 산부인과에서 정기검진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지하철역 근처에서 갑자기 누군가가 그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정아. 오미정이 돌아보니 최진우가 서 있었어요. 순간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우야, 왜 여기에? 우연히 지나가다가 보게 됐어. 정말 오랜만이다. 최진우가 어색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오미정은 본능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나는 갈 곳이 있어서. 잠깐만 미정아. 커피라도 한잔 하자. 할 말이 있어. 할 말? 우리 사이에 무슨 할 말이 있다고? 그때 일 때문이야. 사과하고 싶어서. 오미정은 마음이 복잡했어요. 최진우에 대한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았지만 사과한다는 말에 조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10분만, 정말 10분만 시간을 내줘. 결국 오미정은 근처 카페에서 최진우와 마주 앉게 되었어요. 그는 많이 초라해진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얼굴이었습니다. 미정아, 그때 정말 미안했어. 최진우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너를 속이고 돈을 빼앗은 것. 정말 후회하고 있어. 오미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왜 그랬어? 나를 진짜 사랑한다면서 왜 그런 짓을 했어? 돈이 급했어. 사업 실패하고 빚에 쫓기고.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뭐가 달라져?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최진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알아. 정말 미안해. 그런데 뭐? 혹시 지금 결혼했다는 게 사실이야? 오미정이 경계심을 드러냈어요. 그건 내가 알 필요 없는 일이야. 강철민 회장이라던데? 나이가 많이 차이 나지 않아? 그만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오미정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정아, 잠깐만. 최진우가 그녀의 팔을 잡았어요. 혹시 돈 때문에 결혼한 거야? 오미정이 최진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뭐라고? 감히 그런 말을? 아니야, 미안해. 그런 뜻이 아니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오미정이 화를 내며 카페를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 후로도 최진우는 계속 오미정 주변에 나타났습니다.
마트에서, 병원에서, 집 근처에서 마치 우연을 가장한 것처럼 그녀 앞에 나타나며 불안감을 조성했어요. 왜 자꾸 나타나는 거야? 오미정이 어느 날 최진우를 마주치며 따졌습니다. 미정아, 나는 정말로 후회하고 있어. 너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해서. 미쳤어? 내가 임신한 몸이야. 그리고 결혼했다고. 그 아이. 최진우가 갑자기 오미정의 배를 가리켰어요. 혹시 내 아이 아니야? 오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라고? 정말 미쳤구나. 시기를 계산해 보니까 맞을 것 같은데? 말도 안 돼. 우리는 이미 1년 전에 끝났어. 하지만 최진우는 계속 이런 식으로 오미정을 괴롭혔어요. 강태석에게서 받은 지시대로 그녀를 금전적 목적의 결혼을 한 여자로 몰아가기 위한 작전이었습니다. 며칠 후 최진우는 더 노골적으로 나왔어요. 오미정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녀가 나오자 다가갔습니다. 미정아, 이제 진실을 말해야겠어. 무슨 진실? 뱃속의 아이 말이야. 내 아이 맞지? 오미정이 몸을 떨었어요. 정말 그만해. 왜 이러는 거야? DNA 검사를 해보자. 그럼 확실해질 거야. 미친 소리 하지 마. 만약 내 아이가 맞다면 나도 아버지로서 권리가 있어. 양육비도 받아야 하고. 오미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만해. 정말 그만하라고. 그녀는 집으로 뛰어들어갔고 최진우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강태석의 계획대로 오미정을 점점 궁지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오미정은 점점 지쳐갔어요. 임신 중이라 몸도 무거운데 최진우의 끈질긴 괴롭힘까지 더해져 정신적으로 한계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강철민에게는 이런 일을 말할 수 없었어요. 그의 심장이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 자신의 과거 때문에 그가 상처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네요. 몸은 괜찮아요? 강철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임신 때문인 것 같아요. 오미정이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몸조리가 제일 중요해요. 강철민의 따뜻한 배려에 오미정은 더욱 죄책감을 느꼈어요. 이런 좋은 사람을 속이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철민이 회사에 간 사이 강유라가 집을 찾아왔어요. 평소와 달리 그녀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새어머니, 얘기 좀 할까요? 무슨 일이세요? 오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요. 아버지와 결혼한 이유가 뭐예요? 갑자기 무슨 돈 때문이죠? 강유라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젊은 여자가 나이 많은 남자와 결혼하는 이유는 뻔하잖아요. 오미정의 얼굴이 상기되었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사실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뱃속의 아이도 의심스러워요. 뭐라고요? 정말 아버지 아이가 맞나요? 혹시 다른 남자? 그만해요. 오미정이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요즘 어떤 남자와 자주 만난다는 얘기 들었어요. 최진우라는 남자 말이에요. 오미정은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최진우와의 만남이 들킨 것이었습니다. 그건 변명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어요. 강유라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아버지한테 다 말할 거예요. 제발 유라 씨. 오미정이 애원했습니다. 정말 오해예요. 그 사람이 일방적으로. 오해라고요? 그럼 왜 만났어요? 왜 아버지한테 말하지 않았고요? 오미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설명해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조용히 집을 나가세요. 강유라가 최종 통첩을 했어요.
그러면 이 일을 아버지한테 말하지 않을게요. 안 돼요. 저는 정말로 아버님을 사랑해요. 사랑이라고요? 강유라가 비웃었어요. 돈을 사랑하는 거 아니고요. 그날 밤 오미정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강유라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최진우의 협박도 더욱 노골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절망감이 그녀를 짓눌렀어요. 며칠 후 최진우는 더 큰 요구를 해왔습니다. 오미정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했어요. 이제 그만해줘, 진우야. 제발. 오미정이 애원했습니다. 미정아, 나도 살아야 해. 그리고 내 아이를 위해서도.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야. 그럼 DNA 검사를 해보자. 만약 내 아이가 아니라면 깨끗이 포기할게. 그런 검사 안 해. 그럼 1억 원을 줘. 그러면 영원히 나타나지 않겠어. 오미정은 숨이 막혔어요. 1억 원이라는 거액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강철민에게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최진우의 요구를 들어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돈이 없어. 그런 큰 돈을 어떻게 해. 그럼 강철민한테 말하겠어. 내가 임신 전부터 나와 만나고 있었다고. 거짓말이야. 누가 믿을까? 지금까지 만난 것도 사실이잖아. 오미정은 절망에 빠졌어요. 어떻게 해도 최진우의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 무렵 강철민의 집에서 가사일을 돕고 있던 박 여사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65살의 그녀는 오랫동안 이 집에서 일하면서 가족들의 모든 사정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시네요. 박 여사가 오미정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오미정이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임신 중이라 몸이 무거우시겠지만 뭔가 다른 걱정이 있어 보여요. 박 여사는 처음에는 오미정을 의심했었어요. 젊은 여자가 나이 많은 부자와 결혼한 것에 대해 좋지 않은 시선으로 봤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미정의 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강철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었고 돈에 대한 욕심도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이 집 일은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박 여사의 따뜻한 말에 오미정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런 일을 남에게 털어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박 여사는 우연히 오미정이 누군가와 전화 통화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오미정의 얼굴이 창백했고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돈은 없어. 제발 그만해줘. 오미정이 간절히 애원하는 목소리였어요. 박 여사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오미정을 협박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편 강태석과 강유라는 최진우를 통해 오미정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어요. 이제 아버지한테 보여줄 차례야. 강태석이 강유라에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최진우가 오미정과 만나는 장면을 아버지가 직접 목격하게 만드는 거야. 그게 가능할까? 물론이지. 최진우한테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오라고 해.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를 그 자리로 데려가는 거야. 며칠 후 계획이 실행되었습니다. 최진우는 오미정에게 전화를 걸어 꼭 만나야 한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위협적인 목소리였습니다. 마지막 기회야, 미정아. 오늘 안에 만나지 않으면 바로 강철민한테 모든 걸 말하겠어. 오미정은 어쩔 수 없이 만나기로 했어요. 임신 중인 몸을 이끌고 약속 장소인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오미정이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미안해, 미정아. 하지만 나도 살 길이 막막해.
최진우도 사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어요. 제발 그만해줘. 내가 뭘 잘못했다고. 1억만 줘. 그럼 정말 끝낼게. 그 순간 공원 입구에서 강철민과 강태석이 나타났어요. 강태석이 아버지를 이곳으로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저기 봐요. 강태석이 오미정과 최진우를 가리켰습니다. 강철민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내가 다른 남자와 은밀하게 만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오미정은 강철민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여보, 이건 오해예요. 하지만 강철민은 충격을 받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가슴을 움켜잡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강태석이 놀라 달려갔습니다. 강철민은 그대로 쓰러졌어요. 심장에 문제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119를 불러. 오미정이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급히 강철민에게 달려가 그를 안았어요. 여보, 정신 차려요. 이건 정말 오해예요. 하지만 강철민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해서 그를 병원으로 옮겼어요. 병원에서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상태가 매우 위중해요. 큰 충격을 받으신 것 같은데. 오미정은 자책감에 빠졌어요. 자신 때문에 강철민이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깨어나면 진실을 말씀드릴 거예요. 오미정이 강태석과 강유라에게 말했습니다. 진실이라고요? 강유라가 비웃었어요. 지금까지 거짓말하고 있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네요. 아니에요. 정말 오해예요. 그럼 그 남자는 누구죠? 왜 몰래 만났고요? 오미정은 할 말이 없었어요. 어떻게 설명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강철민은 며칠 동안 의식을 잃고 있었어요. 그동안 강태석과 강유라는 오미정을 집에서 내쫓으려 했습니다. 아버지가 깨어나기 전에 나가세요. 강태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안 돼요. 아버님이 깨어날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뻔뻔하시네요. 아버지를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놓고. 오미정은 죄책감과 절망감에 빠져 있었어요. 정말로 자신이 강철민을 이런 상태로 만든 것일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박 여사가 나서서 오미정을 도왔습니다. 아가씨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박 여사. 오미정이 고마운 마음으로 박 여사를 바라봤어요. 뭔가 억울한 일이 있는 것 같던데 저한테 말해보세요.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오미정은 망설이다가 결국 박 여사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놨어요. 최진우의 협박, 강태석 남매의 견제, 그리고 자신의 과거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박 여사는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했어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네요.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버님께서 깨어나셔도 저를 믿어주실까요? 걱정 마세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박 여사는 오래전부터 강태석과 강유라의 본 모습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아버지의 재산만 노리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일도 분명 그들이 꾸민 일이라고 확신했어요. 며칠 후 박 여사는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우연히 강태석의 방을 청소하다가 최진우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본 것이었어요. 계획대로 진행하자. 추가 돈은 성공 후에 줄게. 알겠습니다. 오미정을 완전히 궁지로 몰아넣겠어요. 박 여사는 재빨리 휴대폰으로 이 메시지들을 촬영했어요. 그리고 더 많은 증거를 찾기 위해 강유라의 방도 조사했습니다. 강유라의 서랍에서는 최진우의 신상 정보와 계좌번호가 적힌 메모를 발견했어요. 거기에는
오미정 제거 작전이라는 제목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정말 악독한 사람들이네요. 박 여사가 분개했습니다. 한편 강철민이 깨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오미정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강태석과 강유라가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들어갈 수 없어요. 아버지가 당신을 보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그럴 리 없어요. 직접 확인해 볼게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때 박 여사가 나타났어요. 도련님, 아가씨, 중요한 걸 보여드릴 게 있어요. 뭐요? 강태석이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박 여사는 휴대폰을 꺼내서 촬영한 증거들을 보여줬어요. 이게 뭘까요? 강태석과 강유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들의 계략이 발각된 것이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우연히 발견했어요. 정말 나쁜 짓을 하셨네요. 박 여사, 이건 오해예요. 강유라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오해라고요? 그럼 최진우라는 사람한테 돈을 준 것도 오해인가요? 이때 병실에서 강철민이 나왔어요. 휠체어를 타고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강철민이 물었습니다. 박 여사가 모든 증거를 강철민에게 보여줬어요. 회장님, 이것 좀 보세요. 강철민은 증거를 보고 깊은 충격에 빠졌어요. 자신의 자식들이 이런 악독한 일을 꾸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태석아, 유라야. 이게 사실이냐? 강태석과 강유라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실망이야. 강철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오미정은 강철민에게 다가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여보,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모든 걸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미정아. 강철민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야말로 미안해. 의심해서. 아니에요. 누가 봐도 오해할 만한 상황이었어요. 강철민은 자식들을 향해 돌아봤어요. 당장 집에서 나가거라. 더 이상 내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겠어. 아버지, 경찰에 신고할 테니 각오해. 강태석과 강유라는 결국 쫓겨났어요. 그들의 탐욕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최진우도 사기와 협박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어요. 그는 법정에서 돈 때문에 나쁜 짓을 했다며 후회한다고 말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몇 달 후 오미정은 건강한 아들을 낳았어요. 강철민은 손자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구나. 강철민이 감격해하며 말했습니다. 네, 여보 닮아서 정말 잘생겼어요. 아이의 이름은 강민준으로 지었어요. 민은 아버지 강철민의 이름에서 준은 준수하게 자라라는 뜻에서 따온 것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이제 완전히 가족이 되었어요. 그녀는 민준이를 친손자처럼 아꼈고 오미정에게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줬습니다. 박 여사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게 됐어요. 오미정이 감사해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게 되어 있어요. 강철민과 오미정의 결혼 생활은 이제 정말로 행복했어요. 처음에는 감사함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이제는 진정한 사랑으로 발전했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오미정이 강철민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정말 많이. 강철민은 회사를 정리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렸어요. 나이가 많다고 생각했지만 오미정과 민준이와 함께라면 매일이 새로웠습니다. 어느 겨울날 강철민과 오미정은 민준이를 데리고 공원을 산책했어요. 눈이 내리는 날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여보, 저기 봐요. 오미정이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눈 속에서도 빨갛게 피어있는 동백꽃이 보였어요. 겨울의 끝자락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피어난 꽃이었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우리 같아요. 강철민이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같다고요?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결국 아름답게 피어난 거잖아요. 오미정은 강철민의 말에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정말로 그들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민준이가 아장아장 걸어가서 동백꽃을 만지려고 했어요. 조심해, 민준아. 오미정이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민준이도 이 꽃처럼 강하게 자라길 바라요. 강철민이 아들의 볼에 뽀뽀했습니다. 그들의 미래는 이제 밝기만 했어요. 돈과 욕심으로 얼룩진 과거는 모두 지나갔고 진정한 사랑과 가족애만이 남았습니다. 강태석과 강유라는 결국 자신들의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어요. 재산도, 아버지의 사랑도, 그리고 가족으로서의 자격도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후회하고 있었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일이었어요. 반면 오미정과 강철민은 진정한 의미의 부를 얻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사랑과 신뢰, 그리고 행복한 가정이라는 진짜 보물을 손에 넣은 것이었습니다. 봄이 오자 강철민은 집 정원에 동백나무를 심었어요. 이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 사랑도 더욱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여보. 우리는 이제 정말로 한 가족이에요. 민준이는 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있었어요. 아버지 강철민을 닮아 의젓한 면이 있었고 어머니 오미정을 닮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빠. 민준이가 강철민을 향해 팔을 벌렸어요. 우리 아들, 아빠한테 와. 강철민이 아들을 안아 올리며 행복해했습니다. 박 여사는 이런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정말 보기 좋은 가족이에요. 박 여사님도 우리 가족이에요. 오미정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아가씨. 그들의 집은 이제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요. 과거의 아픔과 상처는 모두 치유되었고 새로운 희망과 꿈으로 채워졌습니다. 강철민은 가끔 아내를 떠나보낸 슬픔을 생각하곤 했지만 오미정과 민준이가 있어서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큰 행복을 얻게 된 것에 감사했습니다. 여보, 전생에 무슨 좋은 일을 했길래 이런 복을 받는 걸까요? 강철민이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저야말로요. 이런 좋은 분을 만나고 이런 예쁜 아들까지 낳고 우리 모두 복 받은 거예요. 해가 저물어가는 겨울날 그들은 다시 동백꽃을 보러 갔어요. 올해도 어김없이 붉은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이 꽃처럼 우리 사랑도 영원히 시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미정이 말했습니다. 그럴 거예요. 분명히. 민준이는 이제 2살이 되어 제법 말도 하고 걸음도 잘 걸었어요. 예쁘다. 민준이가 동백꽃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그래, 정말 예쁘지? 강철민이 아들과 함께 꽃을 바라봤습니다. 오미정은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랐어요. 한때는 절망적이었던 그녀의 인생이 이제는 이렇게 아름다운 순간들로 가득 찼습니다. 겨울 끝에 핀 동백꽃처럼 그들의 사랑도 어떤 추위와 시련이 와도 꺾이지 않을 만큼 강해졌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름답게 피어날 것이었습니다.